저희 네. 정치권 소식 황태순 평론가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리포트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당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점점 심층부, 상층부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당 지금 처음에는 분명히 당과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점점 사건이 진행되는 걸 보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창당 당시 또 선거 당시에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이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네. 당의 살림을 완전히 꾸리고 총괄하는 있는 사람들이고 네. 선거에 실질적인 책임을 다 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회에 간다는 것은 네.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네. 이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뭐 옛날 권위주의 시절에 정치부 기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상황은요. 네. 당이 검찰에다 혼납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당을.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갖다 놓고 본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집행했고 어떻게 해서 지금 리베이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자꾸 언론은 그냥 리베이트만을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이상의 것들이 물론 별건이기 때문에 발표는 안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검찰의 발목을 잡힌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진짜 엄청난 위기 속에 빠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이번에 보면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바로 앞서 이제 민병우 위원장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김수민 의원 검찰에 출두할 그 즈음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자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김수민 의원을 갖다 좀 격려했다.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도 중앙선관위에서 고발한 그런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해야지 별건으로 번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게 그렇죠. 뭐냐니까 아까 민 위원장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실제 보면 검찰에서 그러면 딱 그 중앙선관위에서 고소 고발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여러 걸 봐야 되거든요.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거 저런 거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네. 어제 보면 핵심적인 인물이 왕주연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또 월요일에는 박선숙 사무총장의 검찰 출두가 예정돼 있습니다. 출두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면은 지금 김수민 의원하고 좀 당하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판례를 잠깐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수민 의원 30세 신데렐라였는데 자, 신데렐라 반격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반격이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보면 여태까지 보면은 사실 보면 좀 국민의당이 좀 실수한 것이죠. 제가 보면 실수입니다. 초기에 진상조사단 이상돈 의원의 진상조사단 만들어서 2박 3일 만에 결론 내면서 그렇죠. 리베이트 같은 거 없었다. 당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렇죠. 그야말로 김수민 의원이 예전에 블렌드 호텔이라는 그런 브랜드 호텔? 네. 디자인 네. 회사 개인 간의 거래였다고 이른바 탁꼬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근데 네. 막상 김수민 의원은 검찰에 가서 나는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이러한 대가를 받았을 뿐인데 당에서 보면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라고 얘기했고 또 보면은 그 어떤 진술함에 있어서도 네. 이렇게 저렇게 좀 허위 진술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 화들짝 놀랐고 특히 이상돈 최고위원이 그 당시 진상조사단장하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아니 이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검찰이 망신당할 거다. 영장을 얘기했죠. 신청하면 망신당할 거야.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실제 왕주현 부총장에 대해서 어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거든요. 사실 그 즈음에서는 천정배 공동대표가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리베이트 이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자 그랬는데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신데렐라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그래서 김수민 의원 아버지는 백설공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티 없이 맑다. 그래 보면 김수민 의원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하다 보니까 네. 반격이라는 표현 쓰게 되겠죠.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의 어떤 진상조사 너무 성급했고 너무 단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15일 당시 이상돈 최고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른바 리베이트가 국민의당의 관계자에 흘러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민 위원장님. 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잘못 보고를 받은 거예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네. 뭘 모르는 분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거예요. 우선 저 당만 해도 네. 검찰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그렇죠. 조금 아까 말했던 천정배 의원, 박지원 얼마나 많이 의원, 봤습니까? 그다음에 뭐 법사위원까지 했던 박지원 의원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경험이 저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서 이상돈 의원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돈 의원은 솔직히 어떤 의미에서 교수고 평론가입니다. 네. 그런 분이 무슨 조사를 하겠으며 또 조사를 제일 우스운 것은 사람들 만나보지도 않고 나서 만나봤자 얘기 나올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당사자는 만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믿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게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리베이트 사건이 지나가면서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사실은 이상돈 의원도 포함해가지고 저기 전국구 이제 비례대표의 문제가 어떻게 또 나갈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 시각은 뭐냐면 리베이트 이 사건이 사실은 당 내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당 내부에서 문서가 나와가지고 아마 언론계로 흘러갔다가 네. 언론계에서 조사하다가 다시 또 이게 선관위로 흘러갔고 선관위로 흘러갔다가 다시 또 지금 검찰로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이 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거를 이상돈 의원한테 한번 조사해보라 하고 조사 시작한 지 이틀인가 만에 뭐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네. 아니고 검찰이 여기서 뭐 더 나가면은 큰일 낭패 볼 거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공갈이나 치니까 네. 이게 무슨 놈의 조사입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안철수 대표와 그의 측근들, 네. 그 측근들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전 분명히 봅니다. 있었던 것 또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례대표의 순번을 정하는 데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5번까지 것들이- 안정권으로 보고 상당히 다툼도 많았고 실제 물리력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아까 왕주현 부총장을 가지고 이제 무슨 아내 10인회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아내 10인회를 어떤 뭐 박선숙이나 이태규만 해도 지금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그렇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 앞에 진짜 깜깜 무슨 안개 속에만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는 네. 안철수 대표가 네. 이상돈 의원은 이제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창당 이후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문제가 비리의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집중 조사하는 스스로 자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예, 당무감사 시작했는데 어쨌든 검찰에 간 김수현 의원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가 반격이란 카피를 뽑은 이유도 네.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수현 의원? 보면 앞서도 잠깐 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결정적으로 그거예요. 나는 이제 정상적인 흥행을 다 했는데 여기 나오죠. 국민의당 관계자가 그 한마디로 소개 수수료 받은 것으로 저기 뭐냐 이거 거짓 위증을 하라고 조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굳이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업자들 간의 문제라고 꼬리를 자르려 했는데 아니다. 그 타스크포스도 사실상 당의 타스크포스였고 거기에서 보면은 돈을 주고 뭐 1억을 보고 그다음에 도합 2억 3,820만 원입니다만은 그 돈이 사실은 뭐 그 중에 1억 정도는 소개 수수료로 받았다고 진술하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낭패에 낭패. 네. 그야말로 네. 이제 낭패에 빠져 있고 지금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박선숙 사무총장이 월요일 날 나가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술들이 흔들릴 가능성. 어떻게 네.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우리 검찰 수사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흔들어야 됩니다. 흔들어야지 흔드는 가운데 말을 맞춘다는 전제하에 흔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뭔가 진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검찰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왕주현 부총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흔드는 겁니다. 네. 네, 민 위원장님 이렇게 엇박자가 나니까 안철수 대표도 굉장히 당황했나 봐요. 오늘 6.25 66주년 행사에 불참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말을 너무 앞서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서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6.25 행사 불참한 것은 아마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군부대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안철수 대표가 뭐 무슨 행사에 지금 나갈 수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이제는 자 당이 사느냐 죽느냐의 길에 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당이 살기 위해서는 당이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내세웠던 정치 이념을 이 나라 정치판에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들 내부에 문제점이 있다면 빨리 지금 도려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다음 주 운명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을을 지키겠다더니 네. 그렇죠. 의정활동 내내 상당히 어떤 자기는 약자의 편이다.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난주 드러난 행각들 보면 이건 뭐 조금- 뭐라고 할 수 없는 조금 상황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을을 지키겠다더니 왜 제목을 저렇게 뽑았냐면은 실제 이제 서영교 의원의 19대 을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이제 보면 민주연합 아닙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을지로위원회. 을지로가 뭡니까? 을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을지로예요. 네. 그 을지로 모임, 그 을지로위원입니다. 네. 그 을을 지키겠다더니 막상 보니까 보좌관에게 월 100만 원씩 5개월에서 500만 원을 갖다가 이른바 무슨 받았다는 의혹이 있죠. 그다음에 오빠 뭐 회계 책임자로 썼다고 그러죠. 네. 동생은 뭐 비서관, 5급 비서관. 네. 근데 딸이 이게 좀 굉장히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사법고시 존출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네. 그 모임에서 지금 서영교 의원을 갖다가 고발했어요. 네. 뭐냐니까 5개월 동안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의 5개월 인턴을 하고 로스쿨 간 겁니다. 그러면 자 문제가 되는 거지. 로스쿨 갈 때 원래 부모님 뭐 이름이라든지 이거 다 뭐 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경력이 5개월 법사위원 인턴 조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그 모임의 그 회원들은 발칵 뒤집어져서 지금 보면 네.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드디어는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저 남편 그 장모 변호사를 갖다가 보면 국정감사 때 보면은 뭐 대검찰청 국정감사 또 보면 부산 고등법원 국정감사 때 회식 자리에 뭐 동참을 시켰다고 물론 뭐 장 변호사는 아니다 가서 로비에서 만난 게 다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보면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석사학위 논문 그 뭐 표절 의혹 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20대 총선 앞두고 컷 오프하라. 정말 저런 의원은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막 열거했던 그런 사례들. 뭐 아직까지는 다 의혹의 수준이고 앞으로 저 본격적 당무감사도 네. 네. 있습니다만은 네. 뭐 가족들 선거는 뭐 의혹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네.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종합편이에요. 네.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건 모 여대 총학생회장 출신 아닙니까? 네. 운동권 출신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도 했고 그런 분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해도 너무 실망. 근데 이제 네.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건 참 저도 그 정치부 기자하고 정치부장 하면서도 네. 몇 번 그런 기사를 썼었는데 네. 의원들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 요즘 보좌관 출신 계시지만 네. 이 저 친인척 두지 말자는 것이요. 네. 여러 번 기사가 나갔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그게 우린- 제한을 안 받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것 때문인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국회의장을 했던 백두진 씨가 네. 백두진 씨는 자기 부인을 비서관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아. 그래가지고 해외 출장 가면서도 비서관이랑 같이 출장을 갑니다. 그건 안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유정회가 어떻게 유정회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느냐고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네. 더군다나 자기 부인을 비서관 시켰지 않느냐라고 네. 했는데 네. 그렇게 74년인가 아마 78년까지 네. 어간에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요 13대, 14대, 15대 계속해서 네. 그 의원들의 그 친인척들이 보좌관, 비서관으로 들어간 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됐는데 잘 차제에 바뀌지 않는 과정이군요. 차제에 네. 이것도 무슨 조문화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기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저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백군기 지금은 네, 의원이 아니시죠? 전 의원께서도. 의원이죠. 네. 가성장군 출신인데 네. 이부 아들을 갖다가 뭐 7급 비서를 써서 네. 5급 비서관까지 승진을 시켰다. 문대성 전 의원도 있네요. 문대성 전 의원도 매형을 갖다가 5급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다. 송강호 전 의원입니다. 송강호 전 의원도 보면 다 딸을 갖다가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저긴 안 나옵니다. 박윤옥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분은 조금 더 보면 성질이 안 좋았던 게 뭐냐니까 네. 아들을 갖다가 차명 보좌관을 시켰죠. 그러니까 차명이요? 차명 보좌관. 그러니까 다른 보좌관이 있는데 실제 아들은 예를 들어 홍길동이 아닌데 네. 홍길동 행세를 했다. 그래갖고 그야말로 아. 혼쭐이 났던 이 얘기. 사실은 이제 저게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봐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국민 세금을 빼먹는 거다라고 지금 네. 보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네. 예를 들자면 검은 돈이 오가는 창구가 되었을 때 네. 네. 그거를 자기 친인척을 시켰을 때 자기 아들이나 자기 형 동생을 시키면은 네. 검은 돈이 쉽게 오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서영교 의원 건을 보면서 맨날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때그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네. 뭔가 좀 그런 조치를 하나 취해야 되지 이번에 좀 않겠나. 고발도 됐고 또 보면 어쨌든 김종인 대표의 지시에서 당무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도 있습니다. 배신. 조원진. 친박 돌격대의 변심. 자,
조원진 의원 하면 대구에 친박 돌볼 아니, 때. 그러니까 원래 조원진 의원이 원래 예전에 네. 친박 연대 소속으로 배지를 처음 달았죠. 네. 그리고 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보면 뭐 진박 마케팅 할 때 보면 사실은 조원진이 진박 마케팅의 진원지가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깜빡 잊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공항 그 문제 갖고 나왔을 때 그 직전에 보면 4.13 총선 즈음에서 조원진 의원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번 총선 이번에 조만간 좋은 선물 보따리를 갖다 주실 거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산하고 대구 경북하고 충돌하는 네. 또 접점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 영남권 신공항 그것이 네. 이제 김해로 이제 보면 김해 공항 확장 뭐 정부에서는 김해 신공항이라고 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원진 의원이 지금까지 입장하고 굉장히 다른 입장. 물론 조원진 의원 입장에서는 대구 민심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겠지만 네. 듣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친박도 그때 예. 배심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얘기하면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인데 헌법적 가치하면 박근혜 대통령 화 많이 내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뭐, 화 내고 안 내고 간에 제가 또 정치부 기자했던 경험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친박, 뭐, 진박하는 태풍, 돌풍, 이것은 이미 열대성 저기압이 됐고, 끝난 거죠. 이제 곧 소멸합니다. 곧 네. 소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항용 나오게 돼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친박이니 진박이니 하면서 얘기할 기회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황평론가님, 그러면 계속 이런 양상으로 갈까요? 아니면 신공항 때문에 잠깐 지역을 챙기다가 앞으로는 더 굳건한 친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민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이미 4.13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을 갖다가 이른바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은 다 잃은 겁니다. 네.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방법이 없거든요. 뭐 아직 권위주의 시절 같이 뭐 안기부가 시퍼렇게 살아있거나 국세청을 동원해서 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때 과거같이 무슨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인사권도 없고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조원진 의원뿐 아니라 권력의 생리가 그런 겁니다. 어차피 내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그렇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별화. 심지어는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에게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밟고 가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마 먼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밟을 수 있는, 즉 YS 시절에 이회창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했던 TK, 네. 당시 김윤환, 강재섭 의원 등이 주도가 되어서 김영삼 인형 두들기 부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김영삼 대통령 인형을 갖다 화형을 시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대통령 임기를 한 1년 안쪽 되면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민 위원장님. 새누리당 내에서는 또 무슨 사무부총장을 끌어내니 많이 해가지고 또 시끄러운데요. 이게 이 친박 비박 갈등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뭐 8월 전당대회 있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네. 당권을 수도권 잡기 위해서 지금 싸움이겠죠.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떨어진 정당의 당권이라도 주려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 개파 정치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네. 사실 새누리당은 물론 뭐 복당시키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원내 제1당이라고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심판받은 정당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당권을 잡겠다고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계부원들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부지시키기 위해서 당권을 잡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뭐, 정치가 배신해서는 안 되겠죠.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 그런 것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민병우 위원장님은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역으로 출발합니다.